종목당 투자 금액은 투자에 앞서 각자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매매 내역과 투자 계획을 기록할 겁니다.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내역이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죠? 수익을 실현하면 평단이 낮아지고 일부 손절을 할 경우 평단이 높아지니 정확한 평단가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보다 더 다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떡상하러 갑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한가위 연휴가 끝나고 시장이 열렸는데요. 중국발 악재로 다소 불안했지만 다행히 예상보다는 잘 버티어 주었다는 생각입니다. 시장과 관련된 얘기는 따로 자세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배터리 3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배터리 소재주의 비중을 줄이고 배터리 셀 기업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이어왔는데요. 저 역시 궁금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카카오와 네이버, 자동차 섹터의 영상들을 각각 올렸었는데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희 생각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자신이 보유한 종목만 보지 마시고요. 서로 연관된 얘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꼭 빠짐없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합시다. 오늘 지옥에서 돌아온 LG화학을 먼저 살펴볼까요? 미국 월가의 자산운용사인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이 LG화학에 대해 현재 주가가 배터리 사업 부문 가치의 25% 수준으로 과도하게 할인된 상태라며 목표 주가 13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오늘 8%를 훌쩍 넘어서는 급등이 나온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 좀 더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날 번스타인은 LG화학의 배터리 리콜 이슈에 대해 치명적인 수준이 아니며 회복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LG화학은 올해 두 차례의 대규모 배터리 리콜이 발생해 20만 대 이상의 차량 생산에 영향을 줬다면서도 이번 배터리 문제가 다른 배터리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도 제발 좀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LG화학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만큼 리콜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최근 연이은 리콜 소식은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해 왔으니까요. 번스타인의 보고서대로 다른 배터리로까지 리콜 문제가 확대되지 말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번스타인은 배터리 리콜이 손해를 입혔지만 해결 가능한 선상에 있다며 LG화학의 주가는 배터리 사업 부문의 가치의 25% 수준으로 과도하게 할인된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수준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LG화학은 멤버십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매수를 해서 현재 평단가가 71만 원대 수준에 있는데요. 비중을 아주 크게 실지는 못했지만 워낙에 말도 많고 할도 많고 변동성도 큰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비중을 싣고 기다리는 투자를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새롭게 전저점을 깨면 추가 매수를 고민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신호를 살펴보고 믿을만하면 조정 시 추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봅시다. 단기 쌍바닥을 만들었고요. 이왕이면 RSI 상으로도 쌍바닥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70만 원 부근에서는 강력한 반등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70만 원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네요. 오늘 한방에 5일선과 21선을 돌파한 것도 매우 좋고요. 이때 만들어진 3개의 캔들을 합치면 오늘 만들어낸 캔들과 동일한 캔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바닥에서 2개의 기둥을 만들어냈네요. LG화학이 추가 반등이 나올 경우 이 2개의 기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네요. 그래도 의미있게 77만 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기대는 하되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겸허하게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홀딩이죠?
이어서 삼성 SDI를 볼까요? 삼성 SDI는 멤버십을 통해 71만 2천 원에서 신규 매수 의견을 전했고요. 오늘 시장가에도 소액 추매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안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71만 2천 원은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라인이고요. 워낙에 시장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깨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시장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이 흔들리면 비중을 확실하게 실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고요.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더라도 아쉽지 않을 정도는 매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LG화학을 한참 째려보며 바닥 매집을 하다가 최근에는 관망만 한 이유가 삼성 SDI 때문이었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조정이 깊고 긴 LG화학이 더 높을 수는 있지만 가장 마음 편한 투자처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함께 조정을 받는다면 삼성 SDI에 더 집중하자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솔직히 따지면 각자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시장 확장성만 보면 SK이노베이션이 가장 큰 매력이 있고요. 점유율을 바탕으로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LG화학이고요. 하지만 두 기업은 분할 상장이라는 잡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투자 난이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투자 소식이 자꾸 지연되는 것이 투자자들을 답답하게 하지만 최근 회사가 공식적으로 분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을 보면 가장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는 삼성 SDI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에서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단기 수익률 차원에서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개인적으로 삼성 SDI를 탑픽으로 꼽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탑픽이라고 얘만 투자할 수는 없어요. 배터리 셀 기업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리콜 리스크는 감수해야 하니까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중요한 얘기죠. 그럼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삼성 SDI의 일봉 차트를 봅시다. 일단 단기적으로 김떡상이 지목한 71만 2천 원을 찍었고요. 오늘 캔들을 통해 구름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네요. 하지만 말 그대로 단기적인 모습이고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최근 하락세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견조하다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무식하게 팔기만 하던 기관도 미미하지만 오늘 순매수를 해주었네요. 보조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스토캐스틱상으로는 쌍바닥 모양을 만들며 단기 매수 신호까지 출현을 했고요. RSI 역시 단기 매수 신호를 만들어냈네요. 좋은데요? 더 볼 것도 없어 보이지만 주봉까지 봅시다. 20주선을 찍었죠? 최근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것을 보니 그냥 쉬어가는 조정이라고 풀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루머도 나왔었죠? 워낙에 악재가 없는 종목이고 할 수가 없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루머를 내보내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차트는 중요한 라인들을 찍어주며 안전한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홀딩이네요.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을 봅시다. 241선을 지켜내고 있고요. 이틀간 바닥에서 만들어낸 캔들이 좋네요. 물적 분할로 재탕을 했었는데요. 주주총회에서 뻔한 분할이 결정되면서 3탕을 해먹으며 제대로 우려먹었습니다. 더 이상 물적 분할이 악재가 될 수 없어요.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바닥이고 조정 중입니다. 좋게 얘기를 하면 바닥을 잘 다지고 있네요. 예상보다 빠른 분할만 아니었다면 얘가 탑픽이 되었을 겁니다. 주가는 이미 40만 원을 향하고 있었을 거고요. LG화학과 더불어 참 안타까운 주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단기적으로 23만 원과 25만 원 박스권 짤짜리 의견을 전해왔죠. 저 역시 23만 원에서 비중을 확대하고 25만 원 라인에서 비중을 정비하는 짤짜리를 이어왔었는데요. 최근에도 전체 영상을 통해 25만 원을 넘어설 때
비중이 과도한 경우는 다른 배터리나 소부장 기업들로 분산하라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이유는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삼성 SDI가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고꾸라지고 있었고 소부장 기업과 같이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이 또다시 23만원 라인까지 빠질 때는 지난번과 달리 비중을 늘리지 않았는데요. 이 또한 삼성 SDI가 좋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난번처럼 삼성 SDI가 치사하게 혼자만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다시 SK이노베이션의 비중을 늘렸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삼성 SDI 비중을 늘리고 LG화학을 저가 매수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배터리 사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유가가 견조한 상태에서 정유 사업의 가치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할로 상장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할 상장한다고 도망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LG화학이 최근 리콜 악재가 터지기 직전 100만원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마지막 불꽃은 배터리 자회사의 상장 직전 터질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생각이고요. 결국 30만원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뻔뻔하게 향할 겁니다. 물론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상장 직전 불꽃이 강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다른 투자처로 분산해 두자는 의견을 전하는 거고요. 어쨌든 결론은 마지막 불꽃을 터뜨리겠으나 자신의 그릇만큼만 담아서 욕심을 내면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마지막 불꽃이 강렬하지 않아도 자회사 상장 직전에는 꼭 청산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장은 LG화학에 해당되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모두 홀딩이고요. 타픽은 삼성 SDI입니다. LG화학은 좋은 신호가 보이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추후 시세가 나올 때 마지막 불꽃을 향한 비중만 들고 가면 되고요.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자회사의 상장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추후 LG화학의 추세를 참고 삼아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잘 세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다 잘 될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개인적으로도 최근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비중을 줄이면서 배터리 기업들의 비중을 늘렸는데요. 그럼에도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더 오르길 바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갭을 메꾸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배터리 기업들이 움직일 테니까요. 갭은 벌어질수록 배터리 기업들에게 유리해질 겁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예상대로 될 겁니다. 특히 LG화학을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해도 70%가 넘는 지분이 어디 안 가기 때문에 상장이 가까워질수록 지분가치 재평가를 받을 거고요. LG화학의 2차전지 첨단 소재 사업만 봐도 개인적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발 악재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다소 잡음은 있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배터리에 투자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는 매우 훌륭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거대한 수익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 될 겁니다. 작년 추석 때는 삼성 SDI가 40만원 깨진다고 그렇게 욕처먹었는데 올해 추석에는 70만원 깨진다고 난리네요. 내년에는 100만원 깨진다고 난리가 날려나 봅니다. 2배, 3배를 먹고도 욕을 처먹고 앞으로 4배를 먹고도 욕을 처먹을 것 같은 김떡상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함께 버티고 뻐겨주고 기우제까지 해주면 떡상하는 정신나간 김떡상이 함께합니다. 걱정 마이소. 화이팅!